절대 전략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FA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아마 객장에 계시면 문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5월달 첫날을 마무리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오늘 하루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공포 심리가 지배한 하루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상당히 오전까지만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음, 근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중소형주 위주로 좀 하락폭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일단 뭐 공매도 이슈는 뭐 지난주부터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제로 공매도 수급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오히려 좀 공매도를 본격화하려는 좀 움직임, 어떤 포지션을 비워놓으려고 하는 불안감, 이런 심리적 측면이 더 강하게 오늘 시장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인도발 코로나 대유행이라든지 뭐 주변 어떤 아시아 국가들의 동반 약세로 인해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코스닥은 상당히 좀 힘들었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공매도에 가려져서 우리가 못 본 부분은 없는지 오늘 장에 체크 포인트 있다면 좀 더 깊게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 오늘 장 체크 포인트로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일단 뭐 공매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대차 거래 잔고가 높은 종목들 중에서 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만 해도 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사실 저는 공매도 관련돼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데이터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사실 공매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 번 정도 있었죠. 최근에 2008년도에는 사실 단기적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그 재정 위기 때 사실 좀 공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때도 분명히 재개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은 없었고요. 2011년 같은 경우 유럽 재정 위기로 좀 공매도를 진행했었지만, 그때 당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한 마이너스 4.7%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 두 기간 모두 두세 달 정도로 늘려보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매도도 사실 이 전례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코로나19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공매도 재개가 좀 공매도를 중단했다가 재개했던 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나라들도 결국에는 좀 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뭐 이번 주까지는 좀 지수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지수의 상승까지는 바꾸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부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미국 경기 지표가 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지표 개선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발표된 미국의 4월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72를 좀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 65를 좀 훌쩍 상회를 했습니다. 뭐 83년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그 댈러스 연인 총재 같은 경우는 뭐 테이퍼링을 좀 논의해야 한다는 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9조 3천억 이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3조 3,700억 좀 기록을 했는데, 매출 기준으로는 65조 3,800억으로 1분기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 좀 영업이익이 기대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만, 미국의 텍사스 공장의 좀 정전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투자는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1분기만 해도 반도체 관련돼서 뭐 8조 5천억 이상 시설 투자가 있었고요. EUV를 통해서 메모리 칩 양산이라든지 파운드리 투자를 통해서 TSMC를 추가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이번에 좀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뭐 근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기술 개발 현황까지 좀 공유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2분기부터는 반도체 부진을 완벽하게 털어내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시에는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대형 기술주들이 3월에 좀 부진을 싣고 4월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어떤 종목들은 좀 강력하게 홀딩하실 것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도 계속 공매도 이 부분 보면서 수급 보면서 그렇게 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건지 내일의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내일도 체크 포인트 한 3개 정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좀 종목 차별화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좀 단기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결국 이제 방향성은 바꾸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그 대신 개별적인 종목 차별화가 계속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주요 기업들의 1,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는 만큼 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등락이 좀 오고 가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철저하게 종목 장세로 넘어간다는 점. 이에 따라서 좀 실적에 상당히 기난점 봤을 때 실적을 좀 통한 좀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민감주가 좀 순환을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사실 성장률이라든지 가치주의 어떤 순환매는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심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경기가 좀 상당히 회복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때는 뭐 가치주가 올라가고 상승이 멈출 때는 성장주가 강세인 뭐 이런 쪽 흐름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지속이 개선될 경우에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도 뭐 테이퍼링 관련된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따른 어떤 경기 민감도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잠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제재를 좀 더 본격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예정된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좀 제재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6월 11일 날 G7 정상회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어떤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6월 3일에는 뭐 2월 24일 날 행정명령을 지지했던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가 끝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싸움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물론 이제 5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결국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 또한 결국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좀 고려해본다면 이런 부분도 좀 잠재적인 요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증시 조정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도에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꼽혔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증시에는 비교적 좀 제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보세요? 아니면 잠재적인 악재로 계속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인도발 코로나 대유행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잠재적인 좀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그 백신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들의 어떤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과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인도발 어떤 코로나19 이슈보다는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모든 이슈가 좀 묻혔습니다. 다만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들, 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계속 잠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을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계속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좀 더 열어두고 계시는 건데, 혹시라도 지수에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나올 만한 지수대를 잡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현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답도 좀 함께 주시죠. 지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실은 이게 지난주부터 지금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메이저들의 좀 세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현재 상황에서 시장은 좀 백오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 베이시스가 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플러스로 맞추려는 콘텐츠로 맞추려고 하는 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현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수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00선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950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조정을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번 주는 좀 조정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린이날도 껴있고 중간 연휴가 있기 때문에 거래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FA 팀장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자. 계속해서 공매도는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자칫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움츠러들기보다는 종목별로 공매도가 어떤 종목이 좀 많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치고 나서 데이터를 쭉 보니까요. 매매 비중별로 봤을 때 지주사나 뭐 이런 쪽으로 공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매매 비중상으로 공매도가 한 37% 정도 되는데 5% 정도 밀렸고요.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렸는데 한진칼도 한 8% 정도 급락 나왔고요. 공매도 물량이 비교적 많았던 거래소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원래 대차 잔고 많이 쌓여 있었던 종목분들 탑5가 뭐 CJ, HLB 생명과학, 다원시스 이런 종목이었는데 확실히 다원시스가 오늘 매도 물량이 꽤 나왔거든요. 공매도 물량이 전체 매매 비중의 한 40% 넘게 차지하면서 오늘 한 4% 정도 밀렸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공매도에 타겟이 되면서 오늘 약 8% 정도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런 분석들은요. 증권사의 레포트 나오는 대로 좀 더 챙겨보시고요. 종목 고민 깊어지시죠?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에서 해결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죠.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